수다와 사랑에 빠진 두 남자의 토크 썰 왕설레. 썸남과 이마담의 썰렁설레는 1부 세미프로, 2부 가십 한 스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넘나 궁금했던 스포츠 용어, 우리끼리 씨부리는 연예계 가십, 신나게 털어보겠습니다. 파트 1 세미프로 시작합니다. 모든 스포츠 용어를 풀이할 때까지 스포츠 썰풀이 방송 세미프로. 골키퍼와의 심리전 페널티킥, 11m의 쫄깃한 승부로 보는 이들도 긴장하게 하는 매력이 있는데요. 2002년 월드컵에서 주장 홍명보 선수가 골을 성공시키고 환하게 뛰어가는 모습이 선하네요. 오늘은 그라운드 위의 러시안 룰렛, 페널티킥에 대해서 썰 풀어볼게요. 이마담은 페널티킥 어떤 건지 아시죠? 기억에 남는 페널티킥 있나요? 그 아무래도 2002년이었죠. 한일 월드컵 그 8강 경기 스페인전에서 우리 그 홍명보 선수가 찬 것도 기억이 남고, 그 전에 앞서서 골키퍼였던 이훈재 선수가 호아킨 선수였죠? 네네. 네, 그 선수의 골을 맞고 막 머리 위로 팔 들고 좋아하고 막 그랬던 모습이 생각이 나네요. 네, 그거는 이제 페널티킥이라기보다 연장전 승부가 나지 않아서 승부차기로 갔을 때, 또 페널티킥은 똑같으니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월드컵이라고 하면 이렇게 파넨카킥이라고 골키퍼의 움직임을 속이고 가운데로 이렇게 툭 찍어차는 골인데, 그게 좀 저는 인상이 깊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그라운드 위의 러시안 룰렛, 페널티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얼마 전 바르셀로나와 셀타비고와의 경기에서 페널티킥 논란이 있었죠. PK 선수로 나타난 메시 선수가 주심 휘슬이 불고 난 다음 살짝 앞으로 패스를 해서 같은 팀 동료인 수아레즈 선수가 달려와서 골로 연결시켰는데요. 이게 이론상으로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수아레즈 선수의 해트트릭을 위해서 메시 선수가 양보한 것이라고 다들 추측을 하지만, 애초에 수아레즈 선수가 찼다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셀타비고한테 한참 이기고 있던 경기여서 누가 봐도 좀 논란이었고, 또 정해진 플레이가 너무 티가 났었거든요. 저도 인터넷에서 하도 화제 영상으로 올라와서 네. 직접 찾아서 봤습니다. 근데 네. 그게 뭐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약간 그 상대 선수들이 오히려 약간 어리둥절한 상황이었는데, 맞아요. 규칙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고 골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페널티킥 규칙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페널티킥은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 수비팀 선수가 반칙을 범했을 경우 공격팀이 페널티 마크 위에 볼을 올려놓고 골키퍼와 1대1 상황에서 차는 킥입니다. 일명 승부차기라고도 하죠. 그래서 페널티킥과 관련된 규칙과 절차는, 먼저 수비팀 골키퍼는 킥이 이루어질 때까지 키커를 향하여 골포스트 사이 골라인 위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키커와 골키퍼 이외의 선수는 페널티 마크 뒤쪽으로 9.15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고요. 킥한 볼이 앞쪽으로 움직이면 인플레이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부차기가 아닐 때는 직접 슛이 아닌 패스도 가능한 거죠. 실제로 요한 클라이프 선수가 이러한 시도로 페널티킥 패스를 통한 골을 선보인 바 있었고, 아스널 시절 앙리가 이를 시도했으나 실패를 했었죠. 그래서 이 세 번째 규칙 때문에 메시 선수의 페널티킥이 인정이 된 겁니다. 또 키커는 다른 선수에게 볼이 터치되기 전에 그 볼을 바로 터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수가 공을 찼는데 골대를 맞고 나온 공을 다시 바로 찰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뒤쪽에 라인에서 대기하고 있는 같은 편 선수들이 공이 움직이자마자 혹시나를 대비해서 얼른 뒤따라가는, 뛰어들어가는 겁니다. 월드컵 때 김남일 선수가 그래서 재빠르게 뛰어갔던 장면이, 네, 안정환 선수가 실축을 하고 그 볼을 차기 위해서 바로 뛰어 달려 들어갔는데 수비수들이 태클해서 이제 일어나서 바로 신경전을 펼쳤죠. 맞아요. 네.
그래서 또 주심은 경기 시간 종료 직전에 선언한 페널티킥에 대해서는 진행을 하기 위해서 경기 시간을 연장해야 한다. 뭐 이런 규칙들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선수 한 명이 나와서 공을 차는 줄 알았는데 이런 다양한 규칙들이 있었네요. 네. 보통 키커들이 성공을 하거나 키퍼한테 막히니까 좀 간단해 보이긴 하는데 이런 규칙을 위반했을 때 벌칙도 조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네, 골키퍼가 경기 규칙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주심이 킥을 진행하도록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볼이 골로 들어갔을 경우는 득점으로 인정을 하지만 볼이 들어가지 않았을 경우는 골키퍼의 잘못이기 때문에 다시 킥을 진행을 시키고요. 그리고 골키퍼의 동료, 즉 수비 선수들이 페널티 에어리어 안으로 들어왔거나 페널티 마크보다 앞쪽으로 움직였다면, 즉 페널티 마크 9.15m 이내에 있을 때는 주심이 킥을 하도록 진행을 하고, 만약에 볼이 골로 들어갔을 때는 득점으로 인정하지만 들어가지 않았을 경우는 또 반칙 상황이니까 다시 킥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페널티킥이 이루어진 후에 다른 선수에게 터치되기 전에 키커가 다시 한번 볼을 터치했을 경우에는 그 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상대팀에게 간접 프리킥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선수에게 터치되기 전에 키커가 고의적으로 핸드볼을 했다면 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상대팀에게 직접 프리킥을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즉 골로 들어갔을 경우는 인정을 하지만 안 들어갔을 경우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그런 전체적인 규칙이 있는 겁니다. 그냥 한 번만 차는 건 줄 알았는데 다시 킥을 차게 하는 경우도 있었군요. 네네네. 그래서 그라운드 위에 러시안 룰렛이라고 불리는 페널티킥, 이제 페널티킥을 실축하게 되면 선수들이나 감독 또는 팬들로부터 질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을 차는 키커로서는 엄청난 부담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계 최고의 선수라고 불리는 호날두 선수, 메시 선수 이런 선수들은 페널티킥을 거의 다 성공하는 건가요? 일단 앞서서 메시 선수보다는 호날두 선수가 세계 최고 선수죠. 네. 스페인 축구 전문지 아스에서 2015년 8월 기준으로 메시와 호날두 선수의 페널티킥 성공률을 비교한 수치를 내놨는데요. 메시가 라리가 경기에서 통산 63번의 페널티킥을 시도해서 14번이나 실축을 했어요. 성공률이 77.8%죠. 77%면은 굉장히 높은 확률 아닌가요? 아주 다른 선수들에 비하면 굉장히 높은 건데 아무래도 이 선수들이 넣는 필드골보다는 실축이 좀 있었다.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하지만 반면 호날두 선수는 리그에서 64번, 즉 한 번의 페널티킥을 더 찼지만 7번밖에 실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89.1%의 성공률로 메시에 비해서 10% 이상 높은 수치를 기록한 거죠. 10%면은 퍼센트니까 굉장히 네, 높은 엄청 거네요. 높은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리그 경기에서 나온 페널티킥 수치라고 하지만 다른 대회를 통틀어도 아마 호날두 선수가 훨씬 더 성공률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앞으로 축구 경기를 보다가 페널티킥 장면이 나왔을 때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신다면 더 재미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썸남은 새로운 스포츠 썰로 6화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네. 모든 스포츠 용어를 풀이할 때까지 스포츠 썰풀이 방송 세미프로. 썰랑설레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청취 소감과 소재 추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페이지에 댓글로 남겨주신 분 중에 썸남과 이마담의 추첨을 통해서 아메리카노 기프티콘을 선물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굽신. 지금 파트 2 가십 한 스푼 시작합니다. 이마담의 가십 한 스푼. 썰랑설레 2부 이마담의 가십 한 스푼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가십 한 스푼은 편하게 차 한잔 하시듯 저희 방송 들으시면서 핫한 가십 한 스푼 더 얹어 가시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얹을 가십 한 스푼은 바로 한국 드라마의 데모 김수현 작가입니다. 지난 2월 13일
김수현 작가의 새로운 드라마 그래 그런 거야가 SBS에서 첫 방송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부활한 SBS의 9시 주말 드라마로서 그 첫 작품으로 김수현 작가의 드라마가 선택되었는데요. 그만큼 관심도 높았습니다. 그렇지만 첫 회 4%, 2회 5.4%로 동시간대 최하의 시청률을 기록해서 소위 김수현 약발이 다 떨어진 것이 아니냐 하는 걱정 어린 시선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김수현 작가 특유의 시끌벅적한 대가족 이야기가 펼쳐질 것으로 보여 탄탄한 팬층을 무리 없이 사로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김수현 작가가 워낙 화제작들도 많아가지고 저도 김수현 이름만으로도 검색을 해봤는데요. 이번에도 김수현 사단의 배우들이 대거 나오더라고요. 그쵸. 김수현 작가 하면 또 김수현 사단을 빼놓을 수가 없죠. 맞아요. 집안의 어른으로 강부자 씨, 이순재 씨가 또 나오고 그 밑에 아들 역할로 또 할 말 따박따박하는 남자 김나온 역할이죠. 송승환 씨 나오고 또 순종적인 며느리의 김혜숙 씨도 이번에 함께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 외에도 감초 역할로 뭐 양희경 씨, 예진아 씨, 임예진 씨 역시 대표적인 김수현 사단이죠. 이번 드라마에 함께 출연하게 됐습니다. 이처럼 3대가 모여 사는 가족 이야기와 그 구성원들이 여러 번 겹치다 보니까 김수현 사단이라고 불리는 이 배우들이 팬들에게는 또 기대감을 주기도 하고 하지만 뭐 그 외 시청자들에게는 다소 뻔하다는 두 가지의 느낌을 함께 주는 요인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네, 제 개인적으로는 2007년에 내 남자의 여자 야, 네, 그거 너무 재밌게 봤어요. 네. 그래서 김희애 씨가 당시에 파무파탈 변신도 아주 신선했고 어마어마했죠. 무엇보다도 하유미 씨의 찰진 연기 그 장난 아니었죠. 잊을 수가 없죠. 네. 그 여러모로 파격인 드라마였습니다. 네. 뭐 1회부터 대놓고 아내 친구와 불륜하는 장면으로 끝나질 않나. 뭐 동생을 위해서 열혈 파이터로 변신한 하유미 씨의 장면. 인터넷에서 워낙 유명했잖아요. 하유미 분노의 마트씬. 우리 인생의 교양 수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지금 들어도 진짜 명장면입니다. 김수현 작가 하면 대사에 대한 집착이 강한 걸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뭐 연기자들에게 토시 하나 바꾸지 않고 연기하도록 주문하곤 하는데요. 이번에 그 선 공개된 영상에서도 중견 배우 김혜숙 씨한테 대사하고 연기 톤을 지적하는 짤방이 아주 화제였어요. 뭐 그게 지금 맞는 감정이냐, 도둑들에서 빨리 나와라 이런 식으로 후배들 앞에서 면박을 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2011년에 김래원 씨, 수혜 씨가 나왔던 천일의 약속에서 알츠하이머를 판정받은 수혜 씨가 거울을 바라보면서 엿먹을 알츠하이머 하는 의외의 대사를 보여주기도 했고 엿먹을 알츠하이머. 이번에 그래 그런 거야에서도 뭐 현실에서의 말투인 뭐 야 이런 게 아니라 극 상황인 것처럼 예 이렇게 부르는 말투가 등장하기도 했어요 벌써.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조금 어색하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해요. 보통 뭐 야 이렇게 하지 누가 예 이렇게 하진 않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약간 이질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뭐 또 대사 하나가 호흡이 워낙 길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또 집중하지 않으면 또 드라마를 놓치는 경우도 있고 좀 그런 것 같네요.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이제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 김수현 작가 스스로도 인터뷰에서 나의 그런 대사 톤이나 말투는 뭐 가수들의 목소리와 같다. 바꾸면 내 드라마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기도 했기 때문에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파격적인 소재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앞서 말했던 뭐 천일의 약속에서의 알츠하이머에 걸린 30대 여성, 또 인생은 아름다워에서 송창희 씨와 이상우 씨였죠. 젊은 게이 커플의 사랑. 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드라마 엄마가 뿔났다. 우리 엄뿔에서는 황혼기에 접어든 전업주부 엄마가 갑자기 파업 휴가를 선언해서 떠나는 그런 내용이 다뤄지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래 그런 거야는 어떤 단순히 대가족 얘기인 건가요? 물론 김수현 작가가 대가족 이야기를 기반으로 극을 쓰십니다. 근데 뭐 2012년에 무자식 상팔자에서처럼 뭐 전통적 가족관과 현대화된 가치관이 충돌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그려질 것 같아요. 무자식 상팔자에서는 그 삼형제가 이제 은퇴 후에 경기도 한적한 시골에서 모여 사는 그런 남성들의 은퇴 후의 삶의 이야기가 나왔었다면
이번에 좀 주목할 만한 스토리는 남편하고 사별 후에도 홀 시아버지인 노주현 씨를 모시고 사는 며느리, 또 그 며느리와 그 시아버지의 관계를 안 좋게 보는 사회 시선, 이런 것들이 주된 갈등의 흐름으로 등장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어떤 많은 인물들이 또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전개되는지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네, 그래 그런 거야가 지금 9월까지 방영되는 걸로 편성이 나 있습니다. 이렇게 대형 작품이니만큼 좀 더 지켜봐야 김수현 작가의 매력을 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가의 네임드만으로 방영 전부터 꾸준히 화제를 모으는 한국의 대표 드라마 작가 김수현. 3년 만에 선보이는 김수현 작가의 새 드라마가 앞으로 어떻게 시청자의 마음을 사로잡을지, 또 어떤 특이한 말투와 다양한 배우들이 김수현 작가 특유의 매력으로 발산될지 확인해보는 것도 그래 그런 거야를 보는 또 다른 재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주 가십 한 스푼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더욱 신선하고 공감할 내용을 가지고 이마담은 돌아오겠습니다. 썸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그래, 그런 거야. 썰랑설레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청취 소감과 소재 추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페이지에 댓글로 남겨주신 분 중에 썸남과 이마담의 추첨을 통해서 아메리카노 기프티콘을 선물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굽신. 수다와 사랑에 빠진 두 남자의 톡. 썰 왕설레.